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초특급 게스트를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브랜딩 하고 있는 박종진이라고 하고요. 피터님 채널에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네. 그 블링크 아이웨어 갔다가 그때 네. 처음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연락하고 네네. 지내진 않았죠? 그냥 갑자기 제가 맞습니다.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나와주신다고 흔쾌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네. 이런 거 좀 예민할 수 있는데 어떤 네네. 걸로 수입을 벌고 계시는지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네네네. 네, 타이틀은 뭐 싹스타즈, 블링크, 아티지 이렇게 네. 하고 있지만 거기서 맞아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궁금했거든요. 네.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 엄청 많고 사실 제가 뭐 브랜딩 하는 사람입니다라고만 표현하는데 네. 사실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네.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요즘 여기저기 너무 많이 쓰이잖아요. 맞아요. 브랜딩이라는 게 사실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은 브랜드가 어쨌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서포트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부로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뭐 비주얼적인 브랜딩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로고나 패키지나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브랜드랑 다이렉트로 같이 브랜드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편이고 회사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도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달라져서 네. 브랜드마다 조금 하고 있는 일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브랜딩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매니저라고 보면 네,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브랜드 매니저다라는 어떤 직함을 가지고 네. 이제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티지 같은 경우는 제가 매월 에디토리얼 콘텐츠를 디렉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주얼 디렉팅 역할을 조금 주도적으로 하고 네. 있고 싹스타즈나 뭐 블링크 같은 경우는 벌써 한 6년 정도 같이 일을 했거든요. 야, 그 브랜드 매니저를 이렇게 오래 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만큼 인정을 받으니까 계속 그 대표님들이 만족을 하니까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제가 능력도 되게 대단한데요. 감사합니다. 좋게 보세요. 그럼 출퇴근을 안 하고 프리랜서 프리랜서 개념인데 출퇴근은 거의 매일 해요. 근데 이제 스케줄로 움직이는 편이고 네. 저희가 매장만 해도 그러면 3개잖아요. 네. 또 블링크 같은 경우는 또 세부적으로 3개의 매장을 또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뭐 이태원에 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서촌에 가 있기도 하고 아. 도산에 가 있기도 하고 보통 이제 전주에 다음 주 스케줄을 좀 정해서 움직이는 편이에요. 되게 다채로운 거네요. 출근하는 맞아요, 장소도 맞아요. 다채로운 네, 거고 네, 네. 변동성이 있고. 맞아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피터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일과 어떤 휴무의 경계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 괜찮아요. 이게 잘 맞아요. 야. 저는 이게 되게 잘 맞아요. 살아있음을 느끼는군요. 그 저 진짜 궁금한 게 네. 저는 옛날에 패션 일을 하고 싶은데 인테리어 전공을 했고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 브랜드하는 별로 안 친한 형님이 있었는데 네네. 사무실에 찾아가서 네. 그 앞에서 한 2시간 동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을 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네네네. 친분도 없고 아. 이 사람 딱 봐도 콧대가 높아 보이는데 내가 가서 말을 붙여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인생은 한 번뿐 도전하자. 그래서 들어가서 청소하고 싶다. 뭐 월급은 안 받아도 된다라고 네네.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또 팽당하고 그 다음에 또 쇼핑몰 하는 형한테 가가지고 택배 싸면서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곁눈질로 배우고 쇼핑몰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네네. 이 브랜드 매니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이게 어려서부터 제가 뻔한 루트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 근데 그게 어떤 자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뭐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랬기도 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꿈도 없고 어려서 워낙 집이 되게 힘들게 자라가지고 저도 네, 그래서 되게 난 열심히 그냥 기술 같은 거 배워서 돈 벌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다가 군대에 가가지고 네. 제가 군대는 되게 저한테 되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되던 그 시점이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처음으로 만나본 거였어요. 전 대학교도 사실 네. 안 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만 있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볼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군대 가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다들 꿈이 되게 원대하게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꿈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저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을 좀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패션을 너무 좋아했다 보니까 그럼 이쪽에 일을 좀 해봐야겠다. 네. 이제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패션 씬에 막 들어가서 일을 시작할 것이냐 네. 아니면 공부해서 대학을 가볼 것이냐 네. 이런 두 가지 고민을 크게 하다가
저는 이제 후자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공부를 뒤늦게 되게 열심히 해서 네. 학문을 좀 배워보자. 야. 그런 마음에 다시 공부해서 제가 25살에 대학을 1학년으로 딱. 그러면은 뭐 전공이 뭐였어요? 근데 제가 전공은 되게 웃기게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야, 영어 되게 잘하세요?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그냥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는 정도는 돼서 그거 되게 좋은데 바로 그 복수 전공을 패션 산업학을 같이 했어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두 가지 학문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 그게 사실 이제 계기가 좀 된 거고. 몇 년도였죠? 2016년도였나? 16년도. 네. 25살에 가셨으니까. 네네네. 그때 시작을 해서 처음으로 막 그때 당시에 되게 클래식한 복식을 되게 좋아해서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졸업할 때가 딱 됐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카멜커피 대표님 아시죠? 알죠. 제가 사실 그 강현이 형이랑 되게 친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되게 친했어요. 네. 형이 그때는 유명하기 전이고 네. 카페를 작게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뭐 형네 매장에 자주 놀러 가다가 네. 제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네. 이제 졸업을 네. 하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형이 저한테 첫 제안을 주신 거예요. 네. 자기가 진짜 드렉스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서 협업 제품이 나왔는데 그 팝업 기간 동안만 종자 너가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냐. 야, 또 비주얼로 보고 싹 감아버린 거구나. 약간 그런 거 같아. 네. 지금 생각해도. 네. 그리고 형이 너가 자소서에도 좀 그런 내용을 좀 쓰고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야. 그래서 제가 형 전 너무 좋다. 왜냐면 제가 형도 너무 좋아했고 카메라를 제가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네. 그 카메라에서 일을 하면서 그 팝업 공간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어요. 네. 근데 시간이 훌쩍 한 2달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식 자리에 제가 형님한테 형님 저 이제 일 그만두고 취업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되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형이 그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들어올 땐 마음에 또 나갈 땐 아니란다. 이거를 그냥. 근데 이제 형님은 전 지금도 저한테 은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그때 제가 이제 그 브랜드 매니저라는 일을 처음 시작할 수 있게끔 그런 조언을 주신 게 사실 강현 대표님. 대표님이 종자 내가 널 보니까 같이 일을 해보니까 너가 이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고 너가 브랜드랑 다이렉트로 일을 해보면 야. 되게 좋을 것 같다. 네. 프리랜서의 삶을 살아보는 거 어떠냐. 야. 그런 이제 조언을 주신 거죠. 근데 제가 거기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되게 큰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취업을 포기하는 그쵸, 거니까. 그쵸, 그쵸, 전 그쵸. 대학을 25에 다시 갔는데. 맞아. 근데 그때 그래도 내가 어쨌든 패션 쪽에 일을 해보고 싶었으니 네. 한번 새로운 길 가보자. 그래서 카멜커피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서 하면서 네. 싹스타즈랑 블링크랑 첫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야. 그게 이제 6년 전. 그게 저는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 거죠.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3가지 상황을 다 겪으셨네요. 첫 번째는 이게 공부를 해가지고 뒤늦은 나이에 학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설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뎌냈다. 그런 전 과정이 네. 이 사람이 성공의 DNA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3,000원짜리 있는데 왜 8,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시러 가? 그걸 행동하러 감으로써 거기에서 얻어지는 인맥들이 있고 이제 은인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그쵸.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취향을 갖거나 아니면 어떤 곳에서 활동을 하는 게. 원래 어디 사셨어요? 인천 저 사셨잖아요. 인천 살았죠. 네. 인천 사는데 맞아요, 굳이 맞아요. 카멜 커피까지 가가지고 맞아요, 커피를 맞아요. 마셨다? 맞아요. 그게 단순히 그 커피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알아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거랑 그다음 마지막에 큰 리스크를 진 것. 취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네. 큰 리스크를 지고 프리랜서의 길을 택한 것. 그래가지고 되게 저는 제가 옆에서 얘기 듣는데 너무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아닙니다. 막 너무 웃음 참느라 힘들었는데 네, 너무 아니에요, 진짜. 네,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너무 좋으니까 주변에서는 커피 한 잔 마시러 왜 거기까지 가냐. 맞아. 이런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좋고 그 공간에 가면 글쎄 뭔가 마음도 편안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얻어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에 사실 가기 시작했던 건데 그게 사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그런 계기가 된 거는 맞죠. 근데 제가 혜주님 채널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도 그렇고 늘 네.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딱 연령대잖아요. 맞아요. 최근에도 한 27, 8 정도 되는 분이 네. 저한테 와가지고 막 그런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저는 일단 그 자기가 선택한 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네. 그런 마음만 있으면 네. 저는 해보고 싶은 거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미친 듯이 네.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건 저도 어려서부터 되게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했어야 됐고 또 오래 연애한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에 이렇게 몰두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해보고 싶은 걸로 다 해보고 안 됐을 때도 네. 나중에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자신이 있었어요. 남들이 뭐 10시간이라면 저는 뭐 한 15시간 일해서라도 그거를 좀 메꿀 수 있을 그럴 용기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건강한 정신과 네. 그런 마음가짐만 딱 있으면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해보고 싶은 거 이렇게. 야, 건강한 정신과 네네. 건강한 육체만 있으면 사실 굶어 죽을 일은 없기 때문에 진짜 없는 거 네. 같아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맞아. 같아요. 요즘 멘탈 세상. 케어. 그리고 오히려 좋아진 게 요즘 친구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싫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내가 특별한 스펙을 갖추지 않더라도 네. 건강한 정신과 어떤 그런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든지 아. 인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만 갖춰져도 경쟁력이 이미 저는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치. 중꺾막. 이 중꺾막. 중꺾막. 아, 이거 너무 느끼했다. 큰일이네. 그리고 종진님의 패션 철학과 지금 요즘 패션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언급할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런 거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닭살이 너무 돋아요. 사실 내가 뭐라고 저는 아직도 되게 애송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네. 한국 패션 시장에 대해서 제가 감히 평가하거나 이렇게 할 만한 얘기는 없는 것 같고 네. 다만 그 패션 씬을 즐기는 소비자분들에게는 네. 사실 어떤 재화를 저희가 소비하잖아요. 네.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게 단순히 어떤 유행 때문에 소비할 수도 있지만 그 제품이 오롯이 내가 그 만족도를 느껴보려면 예를 들면 러닝복, 뭐 네. 러닝화 이런 거 네. 요즘 트렌드여서 패션으로도 우리가 일상에서 입을 수 있고 신을 수 있고 하지만 네. 실제 러닝을 해보면 그 만족도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내 취향이 뭔지 이런 것들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많이 몰입해보고 몰두해보는 경험들이 많이 있으면 네. 사실 저는 패션 씬을 꿈꾸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전해주고 싶은 거는 자기 자신을 좀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저도 어려서는 우리 경험이 없으니까 그쵸. 남들이 하는 거 다 멋있어 보이고 맞아. 나도 저거 하면 되게 네. 막 옷 잘 입는 사람이 된 것 같고 네. 유행하는 저런 아이템 하나 사면 나 되게 감각적인 사람 이렇게 네.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알고 소비하는 거랑 모르고 소비하는 거는 다르죠.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좀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면 어느 순간 되게 달라져 있는 본인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패션 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동감해요. 이게 저 사람이 어떤 브랜드를 입었냐, 어떤 스타일링을 했냐보다 더 멋있는 게 그냥 유행에 따르지 않고 그 사람 자체가 멋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네. 자체가 멋있다라는 게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네. 그냥 뭐 흰 티에 청바지만 입어도 사실 멋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그쵸. 예, 그래서 저도 충분히 동감하는 바이고 그다음 뭐 러닝화 같은 거 신을 때도 충분히 그 기능을 느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예. 어쨌든 유수의 정말 멋진 브랜드들이, 멋진 디렉터들이 네. 정말 다양한 분석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멋진 제품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거를 오롯이 좀 보면 만족도 되게 커요. 맞아. 소비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 되게 커서 네. 내 삶의 질이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활력소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건 되게 좋은 거라고 보는데 네. 그게 우리가 노력해서 굳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연스럽게 오는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굳이 내가 나의 삶의 활력소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저도 한때 집에서 쉬는 게 진짜 쉬는 건 줄 알았던 때가 네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집에서 안 나오고 맨날 평일에 밤에도 집에만 있고 했었는데 오히려 삶이 더 피폐해지고 제가 최근에 또 7kg 정도 뺐는데 엄청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빼려고 막 엄청 노력하진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내가 취미를 즐기고 이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 장비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너무 네네네. 행복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고 땀을 흘렸을 때 이게 진짜 쉬는 거구나. 맞아. 일 생각을 안 하는 게 진짜 쉬는 거구나라고 맞아요, 생각해서 맞아요. 요새는 좀 취미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는 취미는 무조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저도 취미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제가 러닝을 지금 한 4년 정도 야. 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제가 뭔가에 푹 빠져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한 번도 없어요. 네. 늘 일이라든지 뭐 돈 버는 거, 친구들 뭐 이런 것만 생각했지. 근데 러닝이라는 거를 처음 만나서 단순히 그냥 한두 번 뛰어보는 게 아니고 되게 삶의 활력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취미를 가지라고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제가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서울로 나와 있고 뭐 차도 사서 차량을 가지고 다니지만 예전에 인천에서 출퇴근하고 할 때는 백팩에다가 뛰었어요? 러닝화랑 러닝복을 매번 들고 다녔어요. 기차 안 타고 뛰어다녔어요? 지하철 타. 장난이에요. 깜짝 놀랐네. 진짜로. 그래서 성수동까지 와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한강에서 뛰고 막차 타고 집에 지하철 타고 들어가고.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 근데 그게 누구는 되게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너무 그냥 그게 되게 행복했어요. 야,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누군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뭔가 사람이 언제나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인천에서 뛰는 게 당연히 거기에서 뛰는 게 최고의 선택이었겠지. 최고의 효율적인. 그쵸, 네. 하지만 그 효율적인 거를 거부하고 가치와 경험에 투자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얻어가지 못하는 걸 얻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 너무 약간 오늘 교육방송이야? 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 과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 클래식한 착장을 많이 입으셨는데 네네. 요즘에는 많이 캐주얼해진 거를 제가 인스타 피드를 네네. 통해서 느끼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라이프 스타일이 묻어버린 거겠죠?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게 되게 멋있으려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이 딱 맞닿아야 네. 진짜 멋있다. 맞아. 이런 거를 제가 경험을 통해서 좀 느끼니까 그게 결국엔 제가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네.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멋있다라고 느끼면 그런 사람 되게 닮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삶의 그런 결과 비슷하게 그런 스타일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어떤 클래식 복식은 되게 좋아요. 맞아. 그래서 예식장 갈 때 수트 이렇게 꺼내서 입는 거 되게 설레하는 편이고 좋은 구두 신고 하는 거 지금도 되게 설레하는 편이에요. 멋있다.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또 이제 목표 또 있을까요? 장기, 단기 뭐 이렇게 나눠서? 우선은 제가 이제 카멜커피에서 오래 일을 했었어요. 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알아요. 이제 퇴사할 때 제가 퇴사하려고 했던 이유가 제 거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종진이라는 사람으로 뭔가 인정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카멜커피 대표님과 카멜커피라는 브랜드, 너무 대단한 브랜드와 대단한 분 옆에서 그들의 어떤 덕으로 내가 성장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나와서 나로서 뭔가 인정받고 서보고 싶다라는 네. 마음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제 거는 못 하고 있어요. 결국에 언젠가는 저는 제 거를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브랜드가 될지 어떤 매장이 될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목표가 있어요. 저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편이에요. 내가 내 거란다면 어떤 걸 할 것인가 막 이런 거에 대해 저는 사실 이렇게 같이 여기 네. 뭐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나오셨던 분들이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근데 누굴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제가 하셨죠? 그 제 모이프 대표님 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형님이신데 대표님 또 되게 샤이하시잖아요. 맞아요. 형님도 나와서 저렇게 잘 하시는데 나도 나와서 좀 입을 좀 털고 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예.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패션에 관심을 가진 지는 언제부터예요? 저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네. 중학교 때도 네. 막 시험 공부 우리 늦게까지 하잖아요. 벼락치기. 맞아요. 우리도 맞아요. 사실 평소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벼락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집중 안 되면 옷장 다 열어서 옷 입어보고 그랬어요. 있지 않아요? 저는 맨날 전날에 1시간 정도 해가지고 맨날 혼났어요. 그게 그냥 재밌었어요. 네, 먼지 날린다고. 전 되게 신기했던 게 그리고 저는 저희 누나 옷 입어보는 것도 좋아했어요. 야, 막 저런 거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하는 거 막 몰래 누나 몰래 입어보고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특이한 경험이다. 근데 사실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싶어 하는 건 다 있으니까. 맞아. 근데 그게 내가 이거 길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아하는 걸 넘어서 내가 이걸 업으로 좀 삼아보고 싶구나라는 네.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게 된 거고. 이제 뭐 신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번 연도에 잘 신고 있는 거 5가지 딱 소개하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러면 오늘 사실 제가 이제 그거를 고민해서 가지고 나오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도 신고 있는 노다라는 캐나다의 트레일 러닝 브랜드. 한번 제가 벗어서 보여주실 수 그럼요. 있나요? 그리고 그 댓글 너무 웃긴 게 있어. 하나 읽어드리면 네. 되게 댓글을 볼. 단언컨대 여장은 가장 남자다운 취미입니다라고. 야, 001. 001. 야, 저 002보다 이 001의 이 앞에가 뭔가 순탄함을 네네. 주는 것 같아서 디자인적으로 네. 만족감이 되게 얻어지는 것 같아요. 노다 한 5개 가지고 계신다고. 4개 정도 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네. 노다라는 브랜드를 절대 자랑하거나 네. 내가 이 브랜드를 뭐 알렸다 이런 얘기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한 3년 전에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러닝을 처음 시작할 때 이거를 친한 형님 되게 멋있어하는 형님과 지인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이거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자기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그 세티스파이라는 브랜드를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 세티스파이에서 노다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도 하고 노다라는 브랜드 신발만 신고 촬영을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그때 직구로 구매를 이제 해가지고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엔 비쌌겠어요? 정가 한 40만 원 정도 주고 다 구매했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4족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일상에서 신기도 되게 좋고 근데 사실 요즘은 퍼포먼스 좋은 러닝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일반 로드 러닝에서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신발은 냉정하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신어본 결과 일상에서 신기 되게 좋고
그리고 여행 가거나 하실 때 되게 좋은 게 운동화 따로 챙겨가기 힘들 때 있잖아요. 러닝화를. 러닝하고 싶은데 그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신다가 바로 이걸로 러닝해도 되고, 그리고 이 아웃솔이 비브람이고 얘네가 그립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접지가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등산하실 때 제 지인분들은 또 많이 신어요. 엄청 좋습니다. 범용성이 굉장히 좋은 좋죠, 신발이고 좋죠. 이 비브람도 콧대가 상당히 높아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는데 이 노단을 위해서 만들어줬다고. 맞아요. 네, 이것도 대단한 포인트다.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피 부분 소재들이 그 다이니마라 그래가지고 네. 낙하산이나 그런 거 만들어지는 소재를 활용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가볍고 질기고 찢어지지 않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왜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네. 조금 다른 거구나 라는 마음으로. 진짜 가볍다. 진짜 가볍죠. 네. 저도 이거 한번 보여드려요. 네네. 저도 오늘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진님은 네네. 노단을 4개를 가지고 있고 네네. 저는 오늘 4개를 가지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게 거의 동일한 게 이것도 범용성이 굉장히 좋은 신발인 것 같아요. 주변에 제 온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저 아직 안 신어봤거든요. 네. 근데 온이 그렇게 좋대요. 달리기 하시는 분들. 신고 그러면 있고. 온 같은 모델을 여러 개 사신 것도 있어요? 아니요, 전 그러진 않아요. 여러 다른 제품들을? 네. 같은 모델을 여러 개 사세요? 저는 001만 4개 가지고 있어요. 왜 다른 거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그냥 밸런스적으로 네. 001이 제일 예뻐가지고, 그리고 그냥 신었던 거니까 그냥 내가 안정적인 거. 네, 그냥 그래서 4개. 야, 그러면 온이랑 노다는 지금 뭔가 패션 쪽에서 네. 입지가 약간 라이징 되고 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럼요. 일단 뭐 주류는 호카, 살로몬 호카도 주류로 봐야 되나요? 당연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뭐 일 때문에 혹은 신혼여행 갔을 때도 유럽에 있었는데 가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호카랑 살로몬 진짜 많이 신어요. 그쵸. 그들은 뭐 이렇게 기능에 대해서 맞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사람들보다 네. 더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호카나 온이나 뭐 노다 이런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주류로 자리 잡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꾸미는 거, 눈치 이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너무 저렇게 기능적인 신발들은 유행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요즘 약간 취미도 유행이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러닝이라는 요즘 붐 그런 거에도 영향을 크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피터님처럼 내년 트렌드 뭐 이런 게 올 것이다 이런 거는 전혀 몰라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의 어떤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패션씬에 있는 제가 제 장점을 조금 스스로 보자면 저는 어떤 브랜드나 제품을 찾는 거는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 제품을 보고는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는 좀 보이는 편이에요. 그게 감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저는 저한테 투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 브랜드나 어떤 재화에 매료가 되는 포인트를 찾으면 그 포인트에 다른 사람들도 매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이거는 되겠다 이런 게 좀 보이는 편이에요. 그게 직업이랑 연관이 되네요. 전 되게 많이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이는 감. 감 상당하십니다. 그럼 다음 신발? 다음 신발은 저 사실 실력은 안 되지만 이 아디오스 프로 3라는 사실 뭐 카보나는 이제 말들이 많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당연히 초보자한테는 맞지 않는 러닝화라고 생각하고 저도 아직 초보자 정도 수준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랜 시간 카보나 착용해서 달리기 해보고 해도 부상 없고 그래서 내가 달리기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소비를 하는 편이고, 저는 좋아하는 러닝화 있으면 아까 노다도 4족이나 구매했잖아요. 전 얘도 2족째 구매하는 거예요. 컬러만 다른 컬러로 같은 모델을 2족째. 일상에서 신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좋죠. 뭐가 안 좋아요? 그 발목이 나가나? 척추에 되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쿠션감 때문에 무릎이랑 맞아요. 관절 이런 거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 들었고, 결국에 그 폼도 두꺼우니까 뭐 일상에서 그냥 걷다가 사실 삐끗할 수도 있고 좋진 않죠. 제가 아까도 여쭤보긴 했는데 이게 전 종진님의 기록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아마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신발을 누군가 신고 낸 기록인 것 같아요. 거의 우승한 사람들이 잘 맞아요. 그렇게 해서 아예 마킹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야, 멋있다. 다음에 신발 사가지고 본인의 기록으로 이거 한번 싹 하고 박종진 쓰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사실 그 얘기를 먼저 해주셨는데 나 저거 내가 먼저 한 것처럼 싹 써가지고 인스타에 한번 좀 사진 좀 분위기 있게 찍어가지고 올려야겠다.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런 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취미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뭔가 이 아카이빙을 하는 것도 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1년 차 때 내가 뭐 기록이 좋든 안 좋든 그때 신었던 내 카보나에다가 마킹해놓고 2년 차 때 마킹, 3년 차 때 마킹하면 그게 아카이브가 되는 거니까 지금에라도 하실 때 그냥 뭐 기록 신경 쓰지 말고 적어놓으시면 근데 그 기록이 너무 막 사실
근데 요즘 잘 뜨시는 분들 너무 발전되는 많아요. 게 보이잖아요. 아 보이죠. 네, 저도 많이 그러니까.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또 자기의 잘난 모습만 보여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 또 치부를 드러내야지. 네, 사실. 치부를 드러내야지 또 이제 간지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저 한번 사보고 싶은데요. 네, 되게 좋아요. 되게 네, 좋아요. 안 좋으면 말이 안 되는 비주얼이야. 어. 사실은 이렇게 생겼는데 안 좋다? 말이 안 되는 비주얼이라서. 컬러웨이도 되게 예쁘잖아요. 네. 검정색 양말, 검정색 어떤 러닝복이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 야, 약간 그 에스트로겐이 묻어 나온다라고 봐도 될까요? 어. 여장했던 그 과거의 기억이 아, 묻어 여장. 있다라고 봐도 되나요? 아 근데 제가 원래 진짜 취향도 약간 여성스러운 어떤 옷이나 네. 뭐 신발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런 쪽에. 어. 어떤 피는 완전히 그런 남자지만 네. 야 이거 수습 될까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다음 신발? 네, 다음 신발. 올 여름 내내 엄청 많이 신었던 화이트 네. 스니커인데 네. CQP라고 혹시 아세요? 몰라요. 스웨덴 브랜드예요. 네. 저도 사실 아티지 브랜드랑 일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된 대표님이 소개해주신 브랜드인데 네. 아티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이렇게 혹겹에 되게 얇은 질 좋은 가죽 스니커인데 야. 완전 퓨어한 화이트 실루엣도 되게 예쁘고 엄청 많이 신고 있고 얼마예요? 한 40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이게 얇아서 체감감도 좋겠고 아 진짜 이게 좋아요. 주름이 네. 예쁘다. 근데 품절돼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야, 네. 유행 안 타고 그냥 네네네. 이거는 진짜 클래식한 착장에도 네네. 밑에 있게 신어버려도 되는 맞아요, 거라서 맞아요. 너무 예쁘다. 스탠 스미스 좋아했던 사람들, 좀 영캐주얼스러움이 싫었던 어, 사람들, 맞아, 맞아. 강남 스탠 스미스로 가고 싶다 그러면 CQP 네. 그거 한번 싹 봐주세요. 뭐 직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품절? 네, 지금 아, 품절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 신발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제가 좋아요, 많이 신어가지고 좋아요. 이거 어디 브랜드예요? 이거는 자크 솔로비에르라는 프랑스 브랜드. 처음 들어봐요. 솔로비에르 하면 사실 네. 이 슈즈가 메인은 아니고 네. 약간 발레 슈즈 같이 생긴 디자인 아. 앞에 이렇게 주름지는 네. 디자인으로 아마 보시면 아 이 신발이구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이 신발도 아티지에서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요 더비 슈즈가 되게 귀여워서 토 부분도 귀엽고 야, 그리고 이 스웨이드 소재가 사실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신기 좋거든요. 네. 관리도 되게 용이하고 방수 스프레이 같은 거 뿌려놓으면 물이라든지 이런 데미지에 되게 강한 소재이기 때문에 네. 되게 좋고 크레페솔도 저는 원래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이거 진성 클래식 아니다.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예전에는. 홍창 왜냐면 가죽창 아니면은 안 된다. 크레페솔은 이거는 약간 혼종이다. 혼동이다. 어렸을 때. 네. 근데 이것만큼 좋은 신발이 없더라고요. 야, 그치. 왜냐면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예전에 차도 없을 때 네. 맨날 그 다 젖고 막 구두 신고 다니고 마음 아파하고 근데 이런 애들 사실 신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크레페솔이 진짜 편하기도 하고 진짜 편해요. 요즘에는 또 완전 클래식하게 입는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네네. 약간 밑을 더하거나 이지하게 네. 입잖아요. 그럴 때 최적격인 신발인 것 맞아요. 같아요. 슈츠나 버뮤다 맞아. 팬츠 뭐 이런 거랑도 괜찮고 데님도 괜찮고 야, 예쁘다. 네 괜찮아요. 이것도 얼마예요? 얘는 5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50만 원대. 네. 야, 가격이 좀 있긴 하지만 네. 그만큼 또 이 유럽에 있는 그 브랜드들을 가지고 와서 전개하는 샵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남들과 다른 신발, 또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두둑해야겠지만 소비해보셔도 저는 추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신발. 제가 클래식을 되게 좋아하니까 네. 야. 구두긴 한데 네. 영국 브랜드예요. 크로켓 앤 존스라는 네. 영국 슈 브랜드의 오드리라는 유니페어에서 크로켓 앤 존스 네. 브랜드를 지금 전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캠페인 촬영을 감사하게도 저를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촬영을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선물 받은 제품인데 제가 구두 진짜 좋아해서 다양한 구두 많이 신어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첫 착화부터도 발 아프지 않고 편했던 신발 중에 몇 안 되는 신발. 야, 그 종진님 족형에 되게 잘 맞았나 보다. 네, 맞아요. 얘는 이제 핸드 그레이드 라인이라 그래서 크로켓 앤 존스 내에 있는 조금 상위 라인의 신발인데 저는 이 검정색 스트레이트 팁 슈즈는 꼭 하나 무조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더 비싸고 좋은 신발들도 있지만 그냥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예식장 갈 때도 그렇고 뭐 어떤 경조사 챙길 때도 그렇고 야, 예쁘다. 예쁘죠? 다른 브랜드랑 다른 게 뭐가 사실 있을까요? 이게 관심 없으신 분들은 다 똑같은 신발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라인들이나 우리 라스트라고 라스트?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되게 달라서 네. 딱 놓고 보면 되게 다르고요. 착용감이 진짜 좋아요. 물론 이제 족형을 좀 타겠지만 진짜 좋습니다. 이 크로켓 앤 존슨이랑 비교되는 브랜드들이 네. 뭐가 있어요? 처치스? 처치스도 거의 같은 가격 포지션대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알든도 거의 비슷한 가격 포지션인데 알든이 비슷해요? 네. 와. 얘가 물론 그 성향은 조금 달라요. 네. 얘는 조금 더 드레시하고 조금 더 포멀한
네. 디자인이고 알드는 조금 더 캐주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검정색 스트레이트 팁 슈즈를 산다라고 하시면 네. 이 신발 40대면은 제가 이거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때 노력해볼게요. 멋있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제 신발 5개, 5개 끝나셨는데 너무 저는 잘 봤어요, 신발을. 감사합니다. 이게 취향이 묻어있는 신발들을 보다 보니까 또 네.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그 진정성에 공감이 됐고 네. 오늘 이렇게 라이브에 나와주신 거 소감 한 말씀 한번 마지막 사실 멘트로. 제가 처음에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생각보다 유튜브 촬영도 몇 번 지인분들이나 네. 주변에 크리에이터분들 촬영도 해보고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도 되게 잘 포장해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라이브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인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약간 나도 모르게 손을 떨더라고요. 근데, 라이브 주제 네. 말고. 근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편하게 다행이다. 촬영을 했고 일단님 채널의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네. 반갑고 네.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뭐 중진님한테 사실 기대할 수 없는 멘트긴 한데 네. 히키야 큐 이거 마지막에 같이 그게 뭐예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마지막에 하는 아. 건데 쉐키야 새끼야.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네네. 어떻게 하면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어요? 쉐키야 큐 오케이. 아야 이거 하지 말자. 이거 흑역사로 남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그 게스트 보고 차원으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거절 안 해. 다음번에 제가 연습해서 나올게요. 네, 다음에 연습해서 꼭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